미니로봇님 번역 레딧 괴담 릴린 매드윕 14부. 내가 다 살릴 순 없잖아. 지친다. 이 상황이 너무 지쳐. 다 뒤로 하고 집에 가서 눕고 싶다. 가는 길에 공동묘지에 들러서 로저한테 잠깐 상황을 바꾸지 않겠냐고 묻고 싶다. 잠시나마 오빠는 살고 나는 죽고. 몰라. 오빠도 오래 누워있었으니까 일어나서 다리도 좀 뻗고 3명의 미친 천사들이랑 놀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 대신 로저가 있었다면 펠릭스 아저씨도 꽤 힘들었을 거다. 오빠가 죽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싸움을 걸어대는 성격이라서. 파스칼이 말을 걸었다. 계속 토템 3개를 다 지닐 순 없어. 2개만 있어도 위험하다. 적당히 해! 파스칼과 함께 지내며 그의 말을 들어온 것만 몇 년이나 됐다. 하지만 메로디스가 나타난 후부터 파스칼은 내게 진작 했어야 할 말을 더 늦게 해주는 느낌이다. 나처럼 천사를 지닌 사람이 더 있다는 것, 그 중에는 미친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 마주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 우리 중 하나는 애완동물 가게 하나를 싹쓸이해버릴 능력이 있다는 것.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 아니냐고.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자말에 자전거를 멈추고 타는 나무를 쳐다봤다. 아까 오면서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실수로 나무를 불태워버렸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간 구급차에는 펠릭스가 타고 있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서로를 향해 고함질렀고, 흰 셔츠에 몸빼바지를 입은 아줌마는 계속 집에서 물을 떠다가 나무에 뿌리는 중이다. 내가 말하는 몸빼바지는 알라딘의 지니가 입는 그런 바지 모양인데, 저 아줌마 바지는 꽃무늬까지 있다. 우리 할머니도 맨날 저런 바지 입었는데. 알았어, 말해. 사마엘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있어. 유혹자이자 고발자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힘에 이끌리며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답을 알아. 파스칼이 컴퓨터처럼 웅웅대듯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운 것 같았다. 로저가 파스칼을 던지겠다고 차창 밖으로 내밀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던 파스칼인데, 샘이라는 천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 그래, 그게 나한테 토템이 3개 있다고 날 죽이러 온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가 있지? 고문? 그래, 고문을 말하려는 건가 보다. 나도 고문이 뭔지 안다. 최근에만 2번의 차 사고에 휘말렸던 나다. 그리고 검은 여자가 쥐며느리처럼 몸을 둥글게 만 채로 타버린 것도 봤다. 심지어 리사 웰치랑 같이 교장실로 불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 3가지를 다시 겪고 말 거다. 집중해, 릴리. 그리고 인형은 메로디스에게 도로 돌려줘. 왜? 내가 물었다. 너희들은 메로디스가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메로디스에겐 너데니얼이 없으면 어차피 걘 죽을 거 아니야? 그게 너희들이 원한 거잖아. 토템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기 위해선 이승에서 연결된 사람의 통제 속에 있어야만 해. 진짜 또 두마가 말하네. 얘 목소리는 꼭 누가 말할 때마다 코를 틀어막은 것처럼 들린다. 게다가 VR 안경까지 쓰잖아. 그리고 시가를 태우면서 사람들 머리 위로 재나 털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두마는 듣는 내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말해서 너무 싫다. 설명하기 복잡해. 파스칼이 말했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 호텔로 돌아가. 당장. 그 순간 누가 뒤에서 나를 세게 밀었다. 그 탓에 자전거 핸들 위로 아예 꼬꾸라졌다. 누군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방금 둘 중 하나가 나 민 거야? 어차피 대답 들을 생각은 없었다. 천사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았으니까. 다시 페달을 밟고
호텔 근처로 난 고속도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 엄마는 뭐 하고 있을까? 필라테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는 중일까? 내가 나간 건 꿈에도 모른 채. 내가 없어진 걸 알면 엄마는 또 난리가 날 거다. 엄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러는 걸 엄마도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게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천사들이 다 꼬아놓은 줄을 풀 수 있다면. 다행히 호텔까진 그리 멀지 않았다. 어차피 거기서 출발한 것도 몇 분 전이었으니까. 막 질주하긴 했다만 그래, 진짜 지옥불 닿을세라 꽁지 빠지게 페달을 밟았다. 저 앞 주차장에 세워진 구급차와 그 주변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릴리, 파스칼이었다. 추적장치를 떠올려봐. 스파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이야. 어떤 영화? 내가 좋아하는 장르다. 저번엔 마스크만 쓰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내용의 영화를 봤다. 하지만 얼굴은 가려도 목소리는 숨길 수 없어서 주인공은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떤 영화라도 상관없어. 추적장치가 안 나오는 영화도 있단 말이야. 내가 투덜댔다. 그냥 마스크 사나이를 떠올려야겠다. 그 영화에도 추적장치가 나왔으니까. 영화에서는 장치를 컴퓨터 책상에 숨겼다. 그래서 나쁜 여자가 디스크를 쓸 때 그 여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각 토템은 추적장치처럼 신호를 보내. 토템이 서로 근접해 있으면 신호도 그만큼 강해져. 사마일은 신호에 이끌려온 거야. 이해했어? 어느 정도는. 근접이 뭔진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들었어. 사마일은 왜 토템을 찾는데? 몰려있던 관중이 흩어지자 보였다. 메로디스다. 구조대원 복장을 한 사람이 메로디스를 데리고 나오는 중이었다. 구조대원 얼굴이 의료용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족제비 같은 그 느낌은 주차장 반대편에서도 똑똑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머저리 같은 족제비 오라도 보였다고. 갈색이다. 족제비처럼. 사람들 사이에선 누군가가 입을 막더니 속삭였다. 맙소사, 누가 저 불쌍한 아이에게 불을 질렀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저 불쌍한 애가 범인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 메로디스! 급하게 가느라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다. 메로디스는 날 보지 않았다. 보안이 축 늘어진 게 기절한 것 같았다. 하지만 펠릭스 아저씨가 봤다. 그 족제비 눈깔로 나를 봤다. 나도 째려봤다. 그와 동시에 내 주변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게 느껴졌다.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발 사이로 검은 연기가 생기는 걸 보고 순간 내 발바닥에 불이 붙은 줄 알았다. 맞아, 두마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지. 자꾸 까먹어. 펠릭스 아저씨도 그걸 보더니 재차 확인하고 나를 본 다음 메로디스를 봤다. 그리고 또 날 쳐다보았다. 놀랐는지 부축하던 메로디스를 놓칠 뻔했지만 자세를 가다듬고 메로디스를 구급차에 태웠다. 릴리안! 내가 다가가자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아까 오는 길에 본 게 넌가? 너인 것 같았는데. 그 말은 메로디스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라는 거야? 맙소사, 너 정말 폭력적으로 변했구나. 그 말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상관없어. 나는 아저씨만 노려봤다. 죽일 듯이 노려보기, 그것만 했다. 눈으로 죽일 듯이 쏘아보는 거다. 주차장 아스팔트가 부글부글 끓었다.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 기둥이 슉슉대더니 둘로 갈라지며 중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엔 놀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그 원인이 구조대원을 죽일 듯이 쏘아대는 작은 소녀라는 것은 절대 모를 것이다. 그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이 상황을 본 아저씨 역시 눈이 동그래졌지만 곧 마스크 아래로 입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네가 한 거니, 릴리안? 맞네. 그래, 네가 메러디스 장난감을 가져갔구나. 그럼 나도 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 내가 그 인형을 빼앗기만 하면 되는 거지. 대박이군. 말을 마친 아저씨가 별로 더러워 보이지도 않는 얼굴을 손으로 훔쳤다. 릴리안, 너도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잖아. 그 짜증나는 천사 다 치워버리고 싶지? 나한테 넘기기만 하면 내가 잘 보살필게. 아니요, 펠릭스 씨. 족제비 아저씨. 내가 아저씨한테 맞서고... 그 순간 아저씨가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젠슨 씨. 로런스 젠슨 씨 맞죠? 뭐야, 크다. 진짜 거대한 사람이야. 펠릭스 아저씨보다 더 커. 더부룩한 갈색 수염에 금속으로 만든 것 같은 해골 문양이 가죽 재킷에 박혀있다.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 같은데 그 중에도 사막을 달리는 수염 많은 아저씨 무리 중 하나인 것 같아. 황량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저분한 술집에 들러서 술도 마시는 그런 부류. 하지만 입은 옷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젠슨이란 이름에 반응한 거구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아세요? 하지만 펠릭스 아저씨는 이 질문을 무시했다. 저기 갈색 머리하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작은 여자애가 지금 이송하려는 환자의 장난감 2개를 훔쳤어요.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다. 네? 아니에요. 잠깐만, 반은 옳잖아. 오토바이를 탈 것 같은 젠슨 아저씨가 나를 돌아보더니 엄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보니까 산타클로스의 형 느낌이었다. 거기 꼬마야.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이리 와라. 친구한테 인형 돌려줘야지. 펠릭스가 내게 윙크했다. 그리고 당신 지갑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내 감정이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산타 형이 갑자기 주먹을 쥔 것이다. 그래도 작은 소녀를 때리진 않겠지? 설마 나 겨우 9살이란 말이야. 하지만 저 아저씨는 지금 화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펠릭스 저 자식이 또 머리를 헤집은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아저씨!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119에 신고하러 가거나 불타오르는 공중전화 기둥에 물을 뿌리려 했지만 남아있던 사람 2명이 이 거대한 아저씨가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걸 구경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다. 도와주세요! 돕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펠릭스 아저씨가 구경하던 2사람에게 말했다. 쥐새끼 같은 도둑이거든요. 그러자 그 둘도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리를 떴다. 저 짜증나는 마음 조종 능력 같은 이라고. 뒤로 물러났다. 거구의 아저씨가 여전히 날 향해 오는 중이었다. 젠슨 아저씨, 내가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곧 발목이 부러질 거예요. 손가락을 튕길 필요도 없었다. 한 걸음 더 디딘 아저씨의 발이 이상하게 꺾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아저씨의 발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다.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저렇게 크고 거칠게 생긴 아저씨의 입에서 우리 할머니가 쥐를 봤을 때 지를 법한 비명을 꽥 질렀다. 아저씨가 정면으로 넘어지면서 배부터 바닥에 닿더니 등으로 구르며 발을 위로 올렸다. 맙소사, 내가 저렇게 한 거잖아. 정말 미안하네.
펠릭스 아저씨 말에 자리를 떠났던 두 명이 젠슨 아저씨와 펠릭스를 봤다. 물론 펠릭스가 젠슨 아저씨를 돕겠지. 지금 구조대원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지만 펠릭스 아저씨는 돕는 대신 손뼉을 치며 마구 웃었다. 대단해. 맙소사, 넌 정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중이구나. 안 그래? 이제 다시 분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다. 펠릭스 아저씨는 저 불쌍한 거구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메로디스도 잡고 있다. 게다가 날 비웃는 중이다. 주전자 물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가 그대로 까먹고 나중에 발견했을 때 주전자 바닥이 다 녹아서 이상하게 변했던 것처럼 다시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다. 그때 아빠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 후로 혼자 물 끓이는 게 금지됐다. 난 그냥 핫초코 한 잔 마시려고 했던 게 단데 지금 한 잔 마시면 진짜 좋겠다. 릴리, 서둘러. 파스칼이 말했다. 내 발목을 감싸고 있던 검은 연기가 바닷물이 오고 나갈 때처럼 발목을 휘몰아쳤다. 그러더니 점차 부풀어서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선 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고개를 돌려 두마를 쳐다봤다. 두마가 내게 고갯짓했다. 펠릭스 아저씨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저건 또 뭐야? 새로운 재능? 세상에, 저건 그거잖아. 두마! 그렇지. 집에 있던 경찰에게서 받았겠구나. 대체 어떻게... 알았다. 좀 닥쳐요. 내가 외쳤다. 내 말에 반응했는지 아저씨는 곧 잠잠해졌다. 입이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처음엔 내 귀가 먹어버린 건가 했는데 저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이랑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뒹구는 거구 아저씨가 울부짖으며 날 혼내주겠다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그러니까 내 귀가 먼 게 아니네. 펠릭스 아저씨가 목소리를 잃은 거다. 대박이다. 펠릭스 클레이, 당신은 조용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두마가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우두두 꺾었다. 물론 연기로 만들어진 탓에 별 효과는 없었다. 심지어 우두두 꺾는 부분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도 없었다. 아, 관절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손을 모은 건가? 몰라. 그냥 우두둑 소리 내려고 했다고 치자. 두마를 안 뒤 처음으로 펠릭스 아저씨가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자기 목을 붙잡더니 치약처럼 목소리를 짜내려고 애썼다. 한 번은 로저가 문틈에 치약을 놓고 통통한 부분을 밟아서 내 방 곳곳에 치약 테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땐 내 방 냄새를 치약 냄새로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물론 치약 냄새가 나긴 했지만 결국 로저는 치약을 낭비하고 내 방을 더럽힌 죄로 아빠한테 혼나고 카펫에 묻은 치약을 닦아내야 했었다. 그 이후 한동안 내 방에서 치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겁에 질린 펠릭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혹시 주머니에 몰래 숨겨둔 칼이나 총을 꺼내려는 게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렇다면 정말 족제비 같은 짓일 거야. 내가 이기니까 이제 와서 날 쏘겠다고? 그건 안 되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무언가를 내게 던졌다. 뭔진 모르겠지만 작은 거였다. 혹시 몰라서 얼굴을 가렸는데 우연히 내 손에 걸려서 잡게 되었다. 아저씨가 던진 건 아들 사진이 든 로켓이었다. 고개를 들었더니 펠릭스 아저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두마만 내 그림자 모습을 하고 서서 내가 로켓을 든 걸 바라봤다. 파스칼이 뭐라고 외쳤지만 문 너머에서 외치는 것처럼 잘 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샤워하거나
화장실 물을 내릴 때 뭘 말하는 것처럼 안 들렸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데니얼도 소리를 지르네. 둘 다 왜 저러는 거야? 집중할 수가 없잖아. 두마랑 나랑 이제 막 펠릭스 아저씨를 제대로 혼내줄 참이었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뭐야, 그새 내 뒤로 간 거야?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펠릭스에게 주먹을 날릴 기세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펠릭스 아저씨가 아니었다. 온통 흰옷을 입은 남자였다. 고급스러운 재킷과 넥타이와 바지를 입은 그 아저씨는 신발마저 하얀색이었다. 게다가 매우 흰 치아를 드러내고 미소 지으며 날 쳐다봤다. 머리는 로저가 장례식 때 했던 것처럼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뒤로 넘긴 상태였다. 누구도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하얀색이잖아. 그렇다고 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나 지금 열받았다는 걸 알리려고 빨갛게 달아오른 손바닥을 내밀며 물었다. 뜨거운 손으로 저 깨끗한 흰옷에 얼룩을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라지엘이다. 그가 말했다.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기분이었다. 마치 속삭인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무 위에 올라간 고양이를 부르는 느낌이랄까? 손에 걸린 로켓을 쳐다봤다. 라지엘은 펠릭스 아저씨의 천사다. 이 로켓은 라지엘의 토템이고 펠릭스는 왜 유일한 방어책을 나한테 줬을까? 이게 없으면 자기를 못 찾을까봐? 아니면 천사 셋을 달고 다니는 나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자기 토템까지 던지고 족제비처럼 내뺀 걸까? 토템은 추적장치랑 비슷한 거라고 파스칼이 그랬잖아. 파스칼 이름이 나와서 말인데 말이 없다. 천사들 모두 말이 없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레드문 호텔 주차장이 아니라 흰 방이었다. 여긴 어떻게 왔지? 이것도 상상이야? 혹시 미래를 보는 중인가? 아닌데. 아니, 미래를 보는 느낌은 아닌데. 이건 진짜 같아. 하지만 파스칼이랑 너데니얼이 조용한 데다가 그림자로 변신했던 두마마저 사라졌다. 아니, 두마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걸지도 몰라. 몰라. 궁금한 게 많겠지. 나도 이해한다. 라지엘이 말했다. 없어. 내가 대답했다. 단지 아까로 돌아가서 네 주인이 도망치는 걸 막고 싶어.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나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펠릭스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어디에 가지도 못해. 누구도 못 가지.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시간은 다르게 흐르거든. 그럼 지금 내가 호텔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있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시간 밖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라지엘인 내 얼굴에 대고 손을 내밀었다. 넌 돌아갈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네가 돌아가면 상황은 오기 직전과 같을 거야. 물론 네가 원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바꿀 수도 있어? 그가 미소 지었다. 온종일 양치만 하나 봐. 진짜 종일. 그만큼 이가 깨끗하다. 보통 말할 때 사람 치아가 어떤지 잘 안 보는데 라지엘의 이는 시선을 뺏을 정도로 하얗단 말이야. 네가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어.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릴리? 그런 것 같아. 당연히 바꾸고 싶지. 어디 보자. 먼저 펠릭스 아저씨가 날 납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사고 냈던 걸 바꾸면 우리 아빠가 혼수 상태에 빠지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플라워 경찰 아줌마도 메러디스 집에 와서 다 죽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아마? 그래도 죽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니면 메러디스랑 펠릭스 아저씨가 같이 도망가서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럼 차는 여전히 필요한 거네? 아빠한테 전화해서 펠릭스 아저씨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미리 말할 수 있으면 또 모를까. 아니면 애초에 메러디스랑 친구를 하지 마. 너무 어렵다. 저기 릴리? 릴리. 라지엘이 노래하듯 내 이름을 불렀다. 집중해줄래? 미안해. 잠시 생각하느라. 알아. 하지만 난 네가 뭘 바꾸고 싶은지도 알아. 그 말에 고개를 확 올렸다. 그게 뭔데? 그가 손뼉을 한번 쳤다. 방이 엄청나게 하얘서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박수 소리가 한참을 울리더라. 거대한 강당에서 박수 친 것 같았다. 내 이름은 릴리 매드윕이고 난 미래를 볼 수 있어. 많이 쳐다보지 마, 이 병신아. 내 오빠 로저. 오빠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만약에 오빠도...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야. 로저는 죽었잖아. 그런데 내 눈앞에 있네? 그래, 지금 앞에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흰 옷에 흰 머리에 흰 신발을 신는 사람이랑 흰 방에 있었다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레이진인가? 로저는 죽지 않았다. 난 지금 로저랑 부모님이랑 차 안에 있다. 레이진... 아니, 라지엘. 라지엘이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바꾸고 싶은 상황이 바로 이거다. 로저가 죽는 걸 막아야 해. 아빠가 운전하다가 트럭에 치이는 걸 막아야 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막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로저한테 죽을 거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가 로저를 죽인 거야. 바로 내가. 하지만 이제 그걸 바꿀 수 있어. 곧 휴게소다. 아빠가 말했다. 들를 사람? 나... 근데 말해야 할까? 어차피 로저가 아빠한테 말할 텐데. 저 화장실 가야 해요. 저도요. 로저가 말했다. 진짜 마려웠던 모양이야. 그냥 오빠가 죽는다는 말만 하지 말자. 그거면 돼. 그러고 보니까 파스칼 목소리가 안 들린다. 나랑 같이 안전띠를 차고 있는 파스칼이 조용하다. 그때 내 옆에 얌전히 앉은 반쯤 녹은 바비 인형이 보였다. 너데니얼? 넌 또 어떻게 왔어? 하지만 너데니얼 역시 조용하다. 주먹에서 뭐가 느껴진다. 펠릭스 아저씨의 로켓이다. 로켓을 보는 날 로저가 발견했다. 뭐냐 그거? 해피밀 먹고 받았냐?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중이다. 휴게소로 빠지는 경사로는 두 줄이다. 하나는 거대한 트럭 전용, 하나는 우리 같은 승용차 전용. 아빠의 스테이션 외건이 두 번째 길로 들어서서 언덕을 감고 휴게소 주차장으로 향했다. 휴게소에 망자를 기리는 기념 명판이 있었는데 가진 이름이 명판을 빼곡하게 채웠다. 다양한 가족이 유리로 에워싸인 건물을 들락날락하는 게 보였다. 라지엘? 로켓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 뭐라고 했냐, 등신아? 로저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를 믿으면 안 돼. 목소리가 들렸다.
누굴 믿지 마. 오빠를? 로저가 날 쳐다봤다. 계속 오빠 눈빛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자, 다들 내려라. 아빠가 말했다. 릴리, 어서 가자. 엄마가 날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치아가 엄청나게 하얗잖아. 엄마가 저렇게 반짝이는 이를 가진 건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안전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다들 차에서 내렸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엄마 손을 잡고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이거 진짜 현실 맞아? 로저한테 죽는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오빠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엔 그 느낌이 없었다.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바뀐 건가? 나 정말 돌아온 거야? 지난 3달간 겪었던 게 설마 내가 봤던 가장 긴 미래거나 뭐 그런 건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데니얼이랑 라지엘 토템이 나한테 있는데? 상반신을 내려봤지만 두마의 유령 배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이건 없네.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넌 지금 섰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로저는 죽어야 해. 도대체 왜? 내가 오빠한테 죽는다고 말만 하지 않으면 오빠도 아빠 운전을 방해할 만큼 난동을 피우지 않을 거야. 쉽잖아. 그런데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건 누구야? 파스칼이나 너데니얼은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차에 두고 왔단 말이지. 두마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수탱이 목소리가 아니거든. 그리고 두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다시 로켓을 봤다. 로켓을 여는 고리가 있어서 열었다. 그 안엔 펠릭스 아저씨의 아들인 조이 사진이 있다. 전에 아저씨가 보여줬을 땐 행복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꼭 거미로 뒤덮인 사진사가 찍어준 것처럼 얼굴이 다르다. 잔뜩 겁에 질렸어. 저번과는 다른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찬찬히 생각해봤다. 설마 다른 칸에 들어왔다고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 잠시 후 가족이 다시 차로 모였다. 안전띠를 메고 파스칼을 봤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하지만 대답이 없다. 뭔가가 잘못됐어. 이상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로저는 구할 수 있다. 상황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다시 아빠를 웃게 할 수도 있고 장성곡도 그만 쓰게 할 수 있어. 다시 우리 가족 넷이 다 모이는 거야.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거야. 있었던 일 그대로 따라가야 해. 갑자기 내게 안겨있던 파스칼을 뺏겼다. 놀랐다기보단 슬펐다. 고개를 돌리자 오빠가 파스칼을 달리는 창밖으로 내민 게 보였다. 야 병신, 이게 날 수 있는지 볼래? 한숨이 나왔다. 미안해 오빠. 오빤 여기서 죽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로저가 날 노려보며 파스칼을 놨지만 비명 지르진 않았다. 이제 인형을 잃는 건 두렵지 않다. 어차피 내게 돌아올 거니까. 다만 이 상황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파스칼이 말했던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뭔지 점차 이해됐다. 다시 흰 방으로 돌아왔다. 흰 남자가 날 쳐다봤다. 눈물을 훔치고 파스칼을 꼭 안았다. 그의 눈을 볼 수 없어. 왜 로저를 구하지 않았지? 그가 물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코를 훌쩍였다. 자꾸 콧물이 흘렀다. 울 때마다 자꾸 콧물이 나온다. 눈이랑 코랑 연결됐나 봐. 눈물샘이랑 콧물샘이 연결됐나? 혹시 코로 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꾸 코를 훌쩍일 수도 있어. 넌 라지엘이 아니야. 바닥을 보며 대답했다. 바닥도 하얗다. 모든 게 너무 하얘서 눈이 아프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똑똑한 꼬마 아가씨네. 맞아. 난 라지엘이 아니야. 넌 내가 누군지 알지? 흰색 남자가 허리춤에 손을 얹더니 내 주변으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남자가 내 뒤로 갈 때마다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뒤에서 날 찌르는 것도 무섭지만 그냥 건드리는 것도 무서웠으니까. 저 아저씨가 날 건드리는 건 싫어. 나는 내 일이나 하는 중이었지. 굳이 말해주자면 일이 정말 많아. 아무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던 도중 누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 있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니? 걔도 섹스를 한다고? 아니야! 남자가 주먹을 꽉 쥐더니 이를 갈았다. 이제는 친절한 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깔끔했던 치아도 날카로운 이빨로 바뀌었다. 눈은 빨개졌다. 옷은 재로 뒤덮인 것처럼 변해버렸다. 내 바보 멍청이 같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야. 다들 멍청한 핏줄 하나씩은 있지. 안 그래, 릴리? 메로디스는 형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저씨가 너무 열받은 것 같아서 이 말은 안 하기로 했다. 아무튼 내 형제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방화강에게 성냥갑을 쥐어줬어. 그리고 다른 놈에겐 기름을 줬지. 그리고 나가서 놀아 하고 풀어준 거야. 내 형제들이 얼마나 머저리인지 알겠니? 저번에 어떤 애가 텐트에 들어온 거미 잡겠다고 텐트를 홀라당 태운 이야기 들었어. 그래, 그런 거야. 남자가 웃더니 내게 다가왔지만 내가 얼른 내뺐다. 내 형제들도 그 작은 거미새끼 한 마리 잡겠다고 자기 목을 내놓은 셈이야. 그래, 왜 그놈들이 널 선택했는지 알겠다. 갈비뼈가 아파졌다. 그러고 보니 약을 깜빡했다. 나 이제 나가야 해. 그러자 남자가 날 위아래로 훑어봤다. 대가를 치르기 전엔 갈 수 없어. 대가가 뭐야? 특정한 곳을 다녀왔으니 그에 응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아니, 대가라는 게 뭔진 아는데 나더러 뭐로 갚으라는 거야? 이미 대답은 알고 있다. 저 남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난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저 입으로 나오는 걸 직접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save him.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직접 들어야겠어. 남자가 상어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펠릭스 아저씨가 저 남자의 미소를 봤다면 바지에다 칠했을 텐데.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저것은 타락한 천사, 샘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 중 하나를 원해. 네가 하나 줘도 되고 내가 골라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너는 이미 천사잖아.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해? 사마엘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그 모습이 꼭 방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다. 분명 할 수 있겠지. 웃음을 멈춘 그가 다시 날 내려다보았다. 내가 쓸 거니까. 내가 그걸로 뭘 못할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 내 형제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때가 되면 장난감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갑자기 내게 가깝게 붙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걸 다 떨어뜨릴 뻔했다.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댔잖아. 그의 눈동자가 저 너머까지 보였다. 진짜 사람의 눈 안쪽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지만 이 남자의 눈을 보자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다. 내 기준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 너데니어를 넘길 순 없다. 그렇다고 두마도 못 준다. 둘 다 너무 위험해. 그렇다고 파스칼을 줄 수도 없어. 나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그럼 가장 당연한 선택이 남는다. 그래서 펠릭스 아저씨가 준 로켓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혹시 남자가 상어 이빨로 내 팔을 물어뜯어 뭉툭한 팔만 남을까봐 무서웠다. 사마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곳을 보더니 이젠 길고 뾰족한 바늘처럼 바뀐 손으로 받아들었다. 또 이거네. 그가 말했다. 형제 라지엘이여, 너도 참 힘들겠어. 그가 또 한 번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상어 이빨을 드러냈다. 그럼 또 보자고, 꼬마 아가씨.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나는 레드문 호텔 주차장에 있었다. 거구의 아저씨가 다리를 붙잡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 도착한 소방차에서 소방관들이 쏟아져 나와 호스를 연결하고 활활 타는 공중전화 기둥을 향해 물을 쐈다. 메로디스가 머물던 호텔 맞은편에 주차된 비어있는 구급차와 상황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 펠릭스 아저씨가 사라졌다. 또 구급차로 걸어갔다. 메로디스가 안에 누워있다. 숨은 쉬지만 잠든 것 같았다. 아빠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데니어를 꺼내서 메로디스의 품에 넣어주자 메로디스가 반사적으로 인형을 안으며 강아지 어쩌고 웅얼댔다. 그래, 강아지. 가정부 옷차림을 한 여자가 다가왔다. 객실 청소부인 것 같았다. 아니면 어디 파티 복장인가? 아줌마가 구급차에 누워있는 메로디스를 보더니 구조대원을 찾았다. 하지만 못 찾을 거예요. 괜찮니, 아가? 아줌마가 물었다. 이름이 뭐니? 저는 릴리 매드윕이에요.